이제 우리 이혼하자. 나 다른 여자 생겼어. 그 말은 의사의 암입니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죠. 침대 위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손끝은 힘없이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결혼 20년 그 모든 시간이 그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다짐했죠. 그래, 끝이라고? 그럼 나도 내 방식으로 끝내줄게.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번지던 불빛 아래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사랑이 아닌 복수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사랑과 고마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흰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지만 세상은 이상하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은정은 진료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목구멍 어딘가가 막힌 것처럼 숨이 얕아지고 있었죠. 그녀는 문을 열지 못한 채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형광등 빛은 너무 밝았고 그 빛 아래 서 있는 은정의 그림자는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제야 손잡이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작게 났고 진료실 안의 공기가 복도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이미 안에 앉아 있었고 그는 창밖을 향한 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은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마지못해 와 있다는 걸요. 의사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위엔 검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남편 옆 의자에 앉았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지는 순간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았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턱선이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방암 3기로 확진됐고요.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의 귀에선 윙 하는 소리만 울렸고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의사는 계속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항암, 수술, 생존율 단어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은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엔 걱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공허함만이 있었고 그 공허함이 진단명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치료 계획을 상의해야 하는데요. 의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사는 미묘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고 곧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은정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고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남편은 먼저 일어났고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을 때 은정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방암 3기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그녀 옆에 서 있었지만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여보, 은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저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차갑게 느껴졌고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어디 가는데? 회사. 할 일 많아. 그 말이 너무 담담했고 은정은 그 담담함 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고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정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복도 끝에서 그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멀리서 병원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고 결혼 반지가 낡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20해의 세월이 그 반지 위에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반지를 천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조금 헐거워진 것 같았고 그 사실이 왠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남편이 손을 잡아주던 순간,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병원을 오갔던 날들, 시어머니를 모시며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던 시간들,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며 함께 고민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그녀는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늘 한 발짝 뒤에서, 때론 두 발짝 뒤에서 그를 지켰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가 없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햇살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고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건 시작일까? 끝의 시작일까?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빛이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 빛이 따뜻해 보였지만 그녀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밤이 찾아왔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되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다가왔고 은정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들어서더니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보, 은정이 그를 불렀고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피곤해. 그래도 내일 얘기하자.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서 그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그는 넥타이를 매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은정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한대. 나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 같이 병원 다녀줄 수 있어?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아.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은정은 그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이제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은정은 그를 바라보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고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 다른 여자 생겼어. 이미 몇 달 됐고 솔직히 우리 사이는 진작에 끝난 거 알잖아. 뭐라고?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 치료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나까지 무너질 순 없어. 은정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겼어. 빨리 정리하자. 남편은 일어났고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그대로 앉아 있었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고 은정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식탁 위에 밥은 식어가고 있었고 김에서 올라오던 수증기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은정은 그 식은 밥을 내려다보았고 20회가 이렇게 식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그 공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난 20회를 떠올렸습니다. 28배 만나 30에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집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늘 뒤에서 그를 지켰고 자신의 꿈보다 그의 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그녀는 늘 누군가의 역할이었고 은정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남편의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사업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웠고 은정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고 그 메모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재산 목록, 명예 변경 내역, 계약서, 날짜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냉정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하지만 버려진 건 잊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끝도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를 마주하며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은 그녀의 몸을 무너뜨릴지 몰랐지만 그녀의 정신까지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를 멈추게 할 순 없었습니다. 은정은 서재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엔 냉정함만 남았고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너뜨린 그녀의 삶을 그녀 스스로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은정의 눈빛엔 처음으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의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고 은정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정밀 검사가 끝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보며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 속엔 무거운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가져온 줄 알았지만 발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기척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짐 다 쌌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가방을 들어 올렸고 은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자. 차 대기실에 세워놨어.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눈빛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왠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정은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했고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은정은 그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와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되는데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걷는 직장인,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유모차를 밀며 웃고 있는 엄마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 은정은 그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집 앞에 내려줄게. 남편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나 오늘 지방 출장 가야 해서 집 앞에서 내리면 돼?
은정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정을 처리하듯 담담한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익숙한 동네로 들어섰고 곧 그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 차를 세웠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뒷좌석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정아. 그녀는 몸을 숙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쇠 두고 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조수석에 올려놓았고 남편은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고마워. 차 문이 닫혔고 곧 차는 출발했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았고 손엔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그녀는 문득 멈췄습니다. 혹시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그녀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들어왔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빨간 불만 깜빡였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세 번째로 번호를 눌렀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바꿨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복도에 주저앉았고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웃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도 들렸고 그 일상적인 소리들이 은정에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이 울렸고 은정은 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안. 변호사랑 얘기 끝날 때까지 좀 떨어져 있자. 친정 가 있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은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어디 가요? 항암 치료 일정 잡아야 하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서 해. 이제 남이잖아. 은정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 남이잖아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고 그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그 불빛 아래 앉아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0회를 함께 산 집 앞에서 그녀는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옷이, 그녀의 물건들이, 그녀의 흔적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동시에 너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며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거리에 섰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은정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불빛들 사이로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친정은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지방 도시에 계셨고 이미 연로하셨습니다. 딸이 암 진단을 받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결혼 후 친구들과의 연락은 뜸해졌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남은 돈은 3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들은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그녀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 말이 저절로 나왔고 은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편의점 안에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고 웃으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은정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은정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은정 씨 맞으십니까? 김성훈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혼 소송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고 은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데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재산 분할이요? 네. 남편분께서 혼인 파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시고 재산의 대부분이 본인 명의라 나눠줄 게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요. 은정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건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제가 20해를 그 사람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나눠줄 게 없다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고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은정 씨 진정하시고요.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죠.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은정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은정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번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근처 모텔을 찾아 들어갔고 하룻밤 숙박비를 계산했습니다. 5만 원이 나갔고 통장엔 28만 원이 남았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섰을 때 은정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문 밖으로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였습니다. 그 서류들을 펼쳐놓고 은정은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일정, 예상 비용, 부작용 설명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숫자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변호사 상담 재산 분할 위자료. 2. 남편 명의 재산 목록 확인. 3. 결혼생활 증거 자료 수집. 4. 항암 치료비 마련.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약점, 마이너스 회사명의 문제, 마이너스 세금 관련 서류, 마이너스 부동산 명의 변경 내역.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해 동안 그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했고 서류를 관리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고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메일함을 열었고 사업 관련 메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정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것들은 따로 저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밤은 깊어졌습니다.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지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새벽 4시 은정은 마지막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엔 냉정함만 남았어. 월요일 아침 은정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빌딩 로비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고 김성훈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고 곧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은정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은정 씨죠? 앉으세요. 은정은 의자에 앉았고 손에 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측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는데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위자료도 지급 의사가 없으시고 그럴 순 없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했고 변호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그 사람 곁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집안일, 육아, 시부모 봉양, 사업 뒷바라지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나눠줄 게 없다고요? 은정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목록, 계약서 사본, 이메일 내역 다 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명예 변경 관련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도 있고요. 변호사는 USB를 집어들고 은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 주세요. 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은정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올 때 은정은 복도 창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병은 그녀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녀의 의지까지 꺾을 순 없었습니다.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그녀를 멈추게 할 순 없었습니다. 은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길을 걸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를 지킬 차례.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발걸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실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오후의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 의자마다 환자들이 앉아 링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중 한 의자에 앉아 팔을 내밀었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바늘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알코올 솜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고 곧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늘이 혈관에 들어갔고
투명한 링거액이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천장, 형광등,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해져야 할 풍경이었습니다. 옆 의자에 앉은 환자는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옆에선 보호자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 의자에선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었고 은정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링거 맞는 동안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이 그녀를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그녀는 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링거 맞는 팔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다른 팔은 자유로웠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 남편의 사업 관련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정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치료실의 고요함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첫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정은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현재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은 작은 원룸이었고 변호사 상담 후 급하게 구한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은정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이곳은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내쫓을 수 없는 곳이었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이 시작되고 있었고 간호사가 말했던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역질이 밀려왔고 그녀는 참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정은 세면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그마저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왔고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책상에 놓인 노트를 꺼내 펼쳤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약점 정리. 회사명의 마이너스 실제 대표는 남편이지만 명의상 대표는 처남. 세금 문제 마이너스 2019년 부가세 신고 누락 가능성. 부동산 마이너스 장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 자금은 남편. 은정은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토하고 쉬고 다시 적고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정신만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2번째 주기. 은정은 다시 치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번엔 노트북 대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들이었고 그녀는 밤새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20회의 흔적들이 그 서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은정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고 포스트잇에 메모를 적어 붙였습니다. 옆 환자가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은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힘드시죠? 간호사가 다가와 링거 속도를 확인하며 물었고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도 일하시다니 대단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은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저를 살리는 일이에요. 간호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정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형광펜을 들어 다음 줄을 표시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죽 하나와 이온 음료 하나를 집어들었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5,000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금액조차 아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제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다음 항암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죽을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 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고 완료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뜨거운 죽을 꺼내 책상에 놓고 은정은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고 치료를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조정 제안했습니다. 재산 분할 20%, 위자료 없음, 상해 필요. 은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응시했습니다. 20%, 20회의 대가가 고작 20%라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절합니다. 최소 50%, 위자료 별도 요구하세요. 세 번째 항암 치료 날. 은정은 치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번엔 주치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은정 앞에 섰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은정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정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좀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러다간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번 치료는 예정대로 하되 다음 주기는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몸 상태를 회복시켜야 해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료 연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치료 일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환자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은정 씨는 너무 무리하고 계세요. 주치의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그녀 옆에 앉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많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오시고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일하시고 상담사 연결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은정의 대답이 짧았고 주치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꼭 쉬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네. 주치의가 자리를 떠나고 은정은 다시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지러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은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베개에도 빗에도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은정은 처음으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 돼. 아직은. 그녀는 가위를 꺼내 들었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 자르고 나서 짧아진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야 할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고
은정은 네 번째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녀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구조, 재산 목록, 계약서 분석 모든 것이 그 노트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은정 씨, 좋은 소식이에요. 남편 측 변호사가 다시 조정안을 내놨는데 이번엔 재산 분할 35%, 위자료 1,000만 원 제시했어요. 아직 부족해요. 은정의 대답이 단호했고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은정 씨,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소송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모은 증거 자료 보셨죠? 그거면 충분히 5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변호사님, 전 20해를 그 사람 위해 살았어요. 제 청춘, 제 꿈, 제 인생 전부를 바쳤어요. 그런데 35%요? 안 돼요. 최소한 제가 받아야 할 몫은 받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는 걸로 하죠. 준비 단단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뭇가지에 남은 잎이 거의 없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결혼 생활 기여도 입증 자료, 남편 외도 증거 수집, 재산 형성 과정 증명, 치료비 지출 내역 정리. 손가락이 펜을 쥐고 있었고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눈빛 속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정신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5번째 항암 치료 날. 은정은 치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송 접수 통지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링거가 시작되었고 투명한 액체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옆 의자에 앉은 환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은정은 고개를 돌려 그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대단하세요. 혼자 오셔서 이런 서류 작업까지 하시고 보호자는 안 계세요? 네. 혼자예요. 힘내세요. 이겨내실 거예요. 그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치료실은 여전히 고요했고 환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은정도 그들 중 하나였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걷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은 그녀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작은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고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은정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길고 고요했고 양쪽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정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 오늘이 그날이었고 곧 법정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서류를 꽉 쥐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옆엔 변호사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고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발견하고도 시선을 피했고 그대로 법정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 깔끔한 구두, 여유로운 걸음걸이,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은정은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은정 씨?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를 불렀고 은정은 일어났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면 충분해요. 자신 있게 들어가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를 따라 법정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에선 이미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반대편 자리로 걸어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과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은정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첫 변론기일이니 양측의 주장을 간략히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시작하시죠. 은정의 변호사가 일어섰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와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을 전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업 초기부터 격리 업무를 보조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암 진단을 받은 직후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고 심지어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도 있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고 은정은 그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으십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원고가 격리 업무를 보조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경영과 투자 결정은 모두 피고가 했으며 현재의 재산은 피고의 능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도 양쪽에 있다고 봅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양측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고 특히 재산 형성 기여도와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양측 변호사가 동시에 대답했고 첫 번째 변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표정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은정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법원을 나와 카페에 앉았을 때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은정 씨, 다음 기일이 중요해요.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해요. 어떤 자료요?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뭐든 좋아요. 이은정 씨가 남편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필요해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뭐든. 그건 어떻게 해? 혹시 남편 핸드폰이나 이메일 접근 가능하세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이메일 비밀번호는 아직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걱정됐습니다. 이메일은 접근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증거로 인정될까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정이라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혹시라도 불법으로 얻은 증거로 판단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 측에서 이은정 씨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암 투병 중이라는 걸 들어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앞으로 생존 기간이 짧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은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어요. 준비하고 계셔야 해요. 은정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정도 언젠가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은정 씨? 변호사의 목소리에 은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변호사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고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고 은정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관련 메일들 사이로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지연. 그 이름으로 온 메일을 클릭했고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말에도 시간 돼요? 은정의 손이 떨렸고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다른 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 호텔 숙박 영수증, 선물 배송 알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고 은정은 그 하나하나를 저장했습니다. 메일을 계속 확인하던 중 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였고 발신자는 역시 서지연이었습니다. 클릭하자 긴 내용의 메일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혼 절차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그 사람 이름이 오빠 명의에 남아 있어요? 제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해요. 은정은 화면을 응시했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메일을 캡처했고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고 은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낸 후 은정은 USB에 모든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이메일 스크린샷, 영수증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것이 그 작은 USB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USB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이 그녀의 무기였고 이것으로 그녀는 싸울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열었습니다. 조정 한 번 더 생각해봐. 소송 길어지면 너만 힘들어. 치료나 제대로 받아. 그 문자를 읽고 은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치료나 받으라니. 이 사람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고 그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소송 끝까지 갈 거예요. 두 번째 변론기일. 은정은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고 이번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서류들을 재판장에게 제출했고 남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혼인 기간 중 피고의 사업에 기여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격리 업무 관련 이메일, 계약서, 검토 흔적, 거래처와의 소통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고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의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의 혼인 중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제출합니다. 제3자와의 이메일 내역, 호텔 숙박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 등입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자세히 보았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무언가 급히 말했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확인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허가합니다. 짧은 휴정 시간 동안 은정은 복도에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쪽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 정도 증거면 재산분할 비율을 올릴 수 있어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항변하고 있었고 변호사는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법정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원고 측과 재조정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은정 측을 바라보았고 은정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은 조정보다는 판결을 원합니다. 다만 피고 측에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양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조정안을 논의해 보시고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은정은 남편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정은 그의 앞을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을 버린 데가 이제 제대로 치르셔야 할 거예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은정 씨, 남편 측에서 새로운 조정안을 보내왔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재산분할 45%,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이은정 씨의 치료비 일부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45%는 그녀가 처음 요구했던 50%에는 못 미치지만 처음 제시했던 20%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소송 계속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은정 씨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은정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그녀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은정은 통장을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가 입금되어 있었고 그 숫자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은정은 그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지만 그 차가움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은정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노트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 증거, 메모, 결심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은정은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합의 완료. 새로운 시작.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조용히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창밖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병원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엔 최근 받은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양이 많이 줄었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6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암 진단, 이혼 통보, 항암 치료, 법정 싸움 그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강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던 은정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합의금이 입금된 통장과 새로 만든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은 이은정.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이 낯설지만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퇴원 준비 다 되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됐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은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서며 은정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 혼자 서는 법,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병원 로비를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고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이사한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투룸에 작은 베란다가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합의금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은정은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많지 않았고 짐도 다 풀지 못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 몇 달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치료받고 증거 모으고 법정 싸우고 그 모든 것이 급했고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싸움이 끝났고 그녀 앞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옛날 앨범들이 들어 있었고 그녀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첫 직장에서의 사진, 혼자 여행 갔을 때의 사진, 그 사진 속 은정은 밝게 웃고 있었고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눈빛이 사라진 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어느새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렸고 이은정이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앨범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닿았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야 해.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고 그 말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게 많지 않았고 공백 기간도 길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세상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합의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평생을 살 순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은정은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직장 경력, 남편 사업 보조 경험, 격리 업무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며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완성하고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답장이 올까 걱정됐지만 일단 보내고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도서관을 나설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응, 나야. 엄마 어디 계세요? 아빠한테 들었는데 이혼하셨다면서요? 은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응, 그렇게 됐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고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자면 길어.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할까? 네, 지금 갈게요. 어디 계세요? 은정은 주소를 알려주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좋아했고 그런 딸에게 아버지의 배신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정을 발견한 딸은 달려와 앉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은정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아빠랑 헤어지신 거예요? 은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달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정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암 진단, 이혼 통보, 혼자 견딘 항암 치료, 법정 싸움 그 모든 이야기가 쏟아지는 동안 딸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디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너도 내 생활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신데 이혼하셨는데 그걸 왜 혼자 감당하세요? 전 딸이잖아요. 엄마 딸이고 엄마 편이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은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아빠요?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뭘 했는데요? 엄마가 암 진단 받으셨을 때 옆에 안 계셨고 다른 여자 만나셨고 엄마를 집에서 내쫓으셨잖아요. 그런 사람 편을 들라고요? 그래도 아니에요,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그리고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딸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은정이 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그냥 놔둬. 다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아빠는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전화했을 때도 엄마가 너무 고집 세게 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듣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그냥 너는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 엄마는 괜찮아. 엄마. 딸이 울먹이며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하세요? 안 괜찮잖아요. 아프시고 힘드시고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는데 왜 저한테 기대지 않으세요? 그 말에 은정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녀를 안았고 은정은 딸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그 눈물 속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정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약한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엄마예요. 괜찮은 척하는 엄마 말고 진짜 엄마요. 그날 이후 딸은 자주 은정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을 먹고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정은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고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엄마 물건들이요. 상자를 열자 은정의 옛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앨범, 일기장, 옛날에 받았던 상장들, 대학 졸업장 그녀의 과거가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었구나. 은정은 졸업장을 꺼내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경영학과 이은정. 그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고 경력을 쌓고 싶었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그 꿈은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잊혀졌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딸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사셨잖아요. 아빠 위에, 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은정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가슴 한편이 뭉클했고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를 위해 살아볼게. 며칠 후 은정은 평생교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게시판엔 여러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요리, 꽃꽂이, 컴퓨터, 회계 여러 강좌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길을 끈 건 창업 실무 과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안내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실무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법, 마케팅 기초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을 도우며 쌓았던 경험을 이제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교육원 사무실로 들어갔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적는 안에 이은정이라고 또박또박 적었고 그 이름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이은정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은정은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로 연 카페였고 간판엔 은정에스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단한 이름이었지만 그녀에겐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간이었고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5개, 의자 10개. 하지만 따뜻했고 아늑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은정이 직접 고른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고 그 공간에 서 있으면 평화로웠습니다. 오픈 첫날 딸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은정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꽃향기가 카페 안을 채웠고 그 향기가 좋았습니다. 첫 손님은 제가 할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알았어. 은정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고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교육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전에 적용하는 순간이었고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커피를 딸에게 건네며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마셔. 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대박 날 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고 그들은 새로 생긴 카페가 궁금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은정은 그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은정은 카페 안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고되지 않았고 오히려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창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병, 배신, 외로움, 싸움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은정은 손으로 가슴을 짚어보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고 그 박동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녀는 여전히 살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은정은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정에스 카페. 그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그녀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걸어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 발걸음은 내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재탄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은정은 그 별빛 아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